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대통령실이 내놓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요, 김건희 여사가 국민 앞에 모습을 비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고요. 또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꿈으로써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적 연락 말고는 개인 연락은 자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인적쇄신의 경우 이미 작업에 돌입했다면서 이 개각은 예산안 심사 일정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시작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회견 목소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사실은 제 초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네, 국민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 이제 생각해보면 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이 김 여사의 해외 순방 불참을 예고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윤 대통령 이 회견 전에 이 여당 안에서 김 여사의 정상회기 활동 중단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 찬반 주장을 내세우며 맞섰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친한계, 더 좁혀 말하면 이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일단 수용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오늘 한 대표가 유화적 메시지를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이 외교 일정 불참 같은 그런 대외 활동에 그칠지 아니면 대내 활동 중단으로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죠. 이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오늘자 칼럼에서 이 김 여사가 대외 활동 중단보다 이 대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이름 석자나 거친 말로 불리지 않고 여사로 불릴 수 있다고 썼습니다. 대통령실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연합뉴스가 낸 기사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아까 저희 기자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다음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고 이건 어제 대통령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에 따라서 김 여사는 연말까지 국내 활동,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 여사는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가 참석 대상인 특정 외교 행사,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국에서 국빈 방문이어서 상대국 정상의 부인이, 영부인이 왔을 경우에 그런 자리에는 뭐 나가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결국은 대외, 그러니까 외교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는 게 이제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국내 활동의 경우에는 지금 문화예술,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의 분야에서 김 여사한테 참석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안에 따라서 필요성을 보되 결국은 가급적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대통령실의 입장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즉석에서 얘기를 했죠. 제2부속실장,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조직의 그 실장을 자기가 인사재가를 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제2부속실장으로 장순칠 전 시민사회 비서관이 임명됐다. 이렇게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지금 뭐 과거와 같이 뭐 이전 정부에서는 뭐 영부인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사무실 크기가 돼 있고요. 또 직원도 장 실장을 포함해서 한 자릿수 정도로 그렇게 줄였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회견이 끝난 뒤에 무엇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게 과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이를 평가하면서 입장을 낼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고심이 좀 길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예상보다 빨리 한 대표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요약하면 앞으로가 중요하다.
당도 돕겠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어서 이거 뭔가 강경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 회견이 오전에 있었죠. 근데 오후에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주변에서 못마땅해 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상당히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완전체로 만들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11월 전국에 지금 격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2개가 있고 또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두 차례 이제 표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 집회도 매 주말마다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는 여건이 분열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어느 정도 명분을 줬다. 네.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거 대국민 사과 사실상 했죠. 뭐 조금은 논란은 있지만 했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어제 인재풀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일부분은 검증이 들어갔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 국회가 끝나면 아마 네, 개각이 하겠다는, 이루어지겠다.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부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한동훈 대표도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분을 줬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 추진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완전체로 만들면 된다는 판단에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한동훈 대표로서는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겠죠. 뭐 물론 그러겠으나 한동훈 대표의 오늘 메시지는 국민들이나 그 친한계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실망했던 수준의 좀 차별화되는 메시지는 않다는 평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를 챙기겠다 판단한 것 같고요. 지금 각을 세워서는 야당의 이 특검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냐. 결국에는 특감을 통해서 특감 정도로 시간을 좀 끄는 게 낫겠다는 판단. 특별감찰관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특별감찰관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좀 시간을 벌자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좀 명확한 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루뭉술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하기로 했다. 인적쇄신 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특감 하라고 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거를 규정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어정쩡하게 얘기했던 거를 한동훈 대표는 이걸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실이 하게끔 만들고 본인의 과실로서 내가 관철시켰다는 정치적 이득을 챙긴 게 아닌가. 조금은 좀 그런 좀 한계성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